이번에는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 이슈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바로 1시간 또 안 된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트위터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물러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우선 중국 이야기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중국 이야기 기사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China's consumer inflation slows.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 0.1% 상승하면서 2021년 이후 가장 느린 인플레이션율을 보였습니다. 키포인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에 디플레이션 발생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중국 자료에 나오는데요. 중국 가정은 최근 연휴 중에 눈에 띄는 관광 수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상품 지출, 특히 백색 가전이란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들이 오히려 저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약간 다른 나라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3.7%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록했고 이제 미국은 4.9%를 기록했습니다. 즉 많은 고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오히려 지금 0.1%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은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를 잡기 위한 굉장히 큰 싸움에 들어갈 것이고 중국은 세계 경제에 올해 어떻게 성장하느냐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간략하게 나눠드렸고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속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짜 일론 머스크가 일을 냈습니다. 방금 전 나왔던 속보인데요. 기사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맡은 CEO 자리를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언론을 통해 CNBC가 속보로 밝혔습니다. 이제 CEO에서 내려와서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에도 항상 그렇듯이 이런 소식을 트위터 통해서 전했습니다. 트위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CEO를 영입했다. 그리고 그 여성은 6주 안에 CEO직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이런 CEO 리스크 때문일까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직접 경영하는 일에서 벗어났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테슬라는 이날 장 마감에 이르르면서 주가가 2.1% 뛰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에서 눈을 돌리고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시장은 어떻게 봤을까요? 네, 불과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제 트위터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의 CEO에서 물러난다.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항상 어려운 결과를 내는 CEO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문장의 트위터가 올라온 셈입니다. 보시면 아주 세 문장도 안 되는데요. 자, 조회수가 여기 캡처한 게 389만인데 제가 금방 확인하니까 800만이 넘었습니다. 와. 즉 1시간도 안 돼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소식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의 CEO 측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사의 표명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도 참 교묘합니다. 뉴욕 시장이 4시 반에 마감되는데 오후 3시 48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즉 증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의도를 또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나는 이제 새로운 CEO를 영입했다라는 첫 번째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CEO를 새로 영입했다란 말은 본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서 sh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성 경영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흘린 셈인데요. 과연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시장에서의 전망이 계속 나올 것인 만큼 어떤 분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의 이름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X, 그 대시보드 그리고 트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트위터가 아니라
X라는 이름의 기업입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 트위터는 지금 비상장에서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이 트위터의 주가의 흐름은 알 수가 없었고요. 이제 오히려 같이 CEO를 맡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2.1% 상승하면서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고 테슬라 주주들은 이 테슬라라는 주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 집중하는 바람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계속 작용해 왔었는데요. 이러한 CEO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어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제거되었다, 위기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것을 주가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CEO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트위터에서 개입을 전혀 안 하겠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일단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24시간도 안 된 시간 전에 이번에는 NFT 기술과 관련된 밈을 올리면서 새롭게 트위터에 다시 또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도지코인에 대한 밈을 올릴 때마다 도지코인 주가가 올라갔듯이 지금 NFT와 관련된 밈을 올리면서 관련 가격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결제 모델로 도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런 식의 새로운 결제 모델이 도입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CEO가 누가 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의 경영권에서 얼마나 멀어지느냐가 앞으로 트위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소프트뱅크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SoftBank says goodbye to Alibaba. 이번에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tech investors, 테크 투자자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소프트뱅크라고 본문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킥박스 자세히 보시죠. 투자하는 기업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둬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손정희 사장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해서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력 펀드인 비전 펀드가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여파에 적자의 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회사가 2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건 2004년 회계연도 이후 무려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9조 원 적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큰 손실이 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손정희 회장이 이제 한국계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펀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미국의 선진 기술 기업들 그리고 아시아의 알리바바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막대한 수익률을 올리면서 이제 손정희 회장의 이름을 드높였던 회사인데요. 최근 2년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증시와 글로벌 거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 전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규모가 훨씬 더 컸었다라는 게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에 9,701억엔, 즉 9조 5,950억 원이라는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도 훨씬 나쁜 실적이 나오면서 손정희 회장의 이 명성에 금이 갈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고꾸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버블이 꺼지면서요. 주가가 최고점 대비 90% 넘게 빠지는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빅테크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적으로 투자하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한두 개 종목이 아닙니다. 대부분 종목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향후 이러한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이러한 반전의 계기를 바로 AI 기술에서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 알리바바에 대한 지분을 많이 줄이면서요. 손정희 회장과 마원 회장의 관계가 혹시 많이 멀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마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으로 또 가서 교수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손정희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알리바바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AI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밝혔었는데요. 향후 이러한 전략들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었죠. 구글이 바드라는 AI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과연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어떠한 새로운 신규 먹거리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T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또 전략을 선보이고요. 이러한 손실을 메꿀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방향도 바꾸고요. 이와 더불어서 직원들도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 바로 정리해고와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이런 부분도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애를 쓰고 있다는 거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좀 늘릴 것이다. 즉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에서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신규 스타트업 어디서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보는 재미는 어떠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내느냐입니다. 사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그만 기업을 발굴해서 이 기업을 정말 큰 기업까지 키운다면 그 수익률은 정말 커지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를 굉장히 초기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부를 형성했었는데요. 자, 위기를 맞고 있는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앞으로 어떠한 또 이러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낼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너무 되고요. 오늘 세 가지 이슈 다뤄드렸습니다. 우선 어제 CPI에 이어서 PPI 소식 전해드렸고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와 함께 또 방금 전에 저희가 나왔던 속보였던 일론 머스크의 CEO 소식,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저희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소개해드렸고요.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